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오늘 광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 내일 5.18 행사가 열리는데 이 행사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 취임 100일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지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광주 현지 분위기, 문재인 대표가 오는 것을 환영할지 그렇지 않을지 그런 분위기들도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지금 문재인 대표가 도착한 게 방금 전이라고 그러던데 언제 도착했습니까? 네, 3시 10분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 예. 공항에 도착한 건 아마 4시 반에서 5시 좀 전후로 광주 행사장에 아마 도착은 했을 겁니다. 예. 6시부터 공식 일정을 함께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착해서 광주 일정을 시작을 한 상태인데요. 5월 4일 날 공항에서 봉변을 당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했었지 않습니까? 그 뒷문으로 빠져나갈 정도로 성난 광주 시민들이 몰려와서 그랬죠. 이 물러가라 수준으로 사퇴하라 이런 수준으로 공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공항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호남 민심이 상당히 뿔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좀 달랠 수 있을 만한 선물 같은 메시지를 갖고 가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좀 나왔었는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사실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태고 빈손으로 예.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빈손이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그냥 빈손으로 가면은 광주에서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을 텐데 뭐라도 들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뭐라도에 해당하는 걸 굳이 찾는다면 이른바 예. 당 혁신기구, 예. 그러니까 공천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당에 관련된 쇄신을 계파를 초월해서 만들어지는 기구에서 논의하겠다. 이것을 나름대로의 문재인 대표 수준에서는 나름의 그 어떤 당을 바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일찌감치 서둘러 발표를 지난주 금요일날 했는데 예. 이 수준 갖고 글쎄요. 지금 이 성남 민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구를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과연 그 봉합이 될 수 있을까? 예. 그런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최고위에서 오늘 논의를 했고 어떤 형식의 기구가 될지 그 틀도 정했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그 내용은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문재인 대표가 도착한 광주 현장 분위기를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정승호 부장, 광주 주재 부장과 함께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승호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네. 자, 문재인 대표가 오늘 4시 반쯤에 광주 공항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노은지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 지난번하고 달리 큰 충돌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시간 4시 정도 도착을 했고요. 4시에요. 예예. 예. 광주를 그때 4일날 찾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항의시가 있어서 좀 이번에도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마 많이 내심 고심이 컸을 것 같아요. 다행히 프랭카를 든 시민들과 막다툴 일은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문 대표가 공항을 빠져나와서 4시 40분부터 원로들과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지금 6시부터 5.18 전야제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6시, 이제 지난 6시가 넘었으니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6시 6분을 향하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현지의 분위기, 광주 시민들, 문재인 대표 환영한다, 아니다, 문재인 대표 뭐하러 왔느냐, 어떤 분위기입니까? 글쎄요, 전야제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이 전야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함께 합니다. 네네. 아마 이 자리에서 우리 문 대표에 대한 아마 시민들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전야제 행사는 대중적인 집회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야제는 지금 한 2,000여 명 정도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이번 전야제에서 문 대표에 대한 항의나 그런 야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신경을 굉장히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약간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문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 또 사퇴 여론도 비교적 강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예. 실제 문 대표가 사퇴하는 거에는 반대한다. 당원들은 반대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80%가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광주 민심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하지만 시민들의 반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친노 패권주의 청산에 대한 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또 차기 총선 공천에 대한 앞으로 그 고강도 혁신책 이런 것들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문 대표 처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 사퇴 요구는 지나치다. 이 반응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문책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덮기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일단은 문 대표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호남 정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 네. 정승호 부장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네.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해서 호남 전체가 파란 거고요. 빨간 게 광주 전남인데 보니까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위로 나온 그런 조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는 지금 3위로 밀려난 이런 상황인데 네.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 대한 기대감 호남에서 뜨거워지고 있는 거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다소 놀랄만한 결과인데요. 예. 이번 여론조사를 보니까 손 전 고문이 차기 대선 주자 지도부에서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이른바 야권 빅3라고 할 수 있겠죠. 모두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예. 또 호남 신당이 창당될 경우에 참여했으면 하는 인사에서도 손 전 고문이 1위에 올랐거든요. 예. 그 호남의 민심이 문재인의 대안으로 손학규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 전 고문이 지금 전남 강진에 집거한 지 벌써 10달이 돼 가고 있거든요. 아마도 손 전 고문의 강진 운동 효과가 민심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 신당 얘기도 지금 계속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 신당 창당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 또 궁금하네요. 신당 창당에 대한 여론은 다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엇갈린다? 예. 시민들은 여전히 창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긴 한데요. 네. 그런 엇갈리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래요. 세력에 대한 반감이 이제 계속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신당이 창당했을 때 지지 여부는 아직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당 한계를 노출할 수 있다. 오히려 호남이 고립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박지원 의원 또 박주선 의원은 이제 광주가 지역구인데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에 대한 어떤 사퇴 여론 이런 것들을 좀 주도하는 분들인데 네. 이런 의원들에 대한 어떤 평가, 호남 지역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호남 신당이 창당되면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고요. 예. 박지원 의원은 아시다시피 대표 경선에 대한 언급이 아직까지 좀 가시지 않은 것 같고요. 박주선 의원도 당 지도부에 대해서 선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전남 의원들이 내일 광주를 찾은 문재인 대표를 만나지 않고 별도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 별도 모임을요? 네네. 아마 이 모임 이후에 당 내용과 그리고 문 대표 리더십에 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정청래 최고위원 직무 정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예. 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네. 광주에서도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네, 막말 파문에 대한 정 최고위원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주승용 최고위원이 여전히 당무에 이제 복귀하지 않고, 또 정 의원이 호남 지역민들에게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가 없어서 예.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제 만난 한 시민은 정 의원이 이 광주 호남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석고대죄를 해라. 예. 이런 노력이 없으면 광주에 영원히 발을 붙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계셨습니다. 그랬군요. 예. 자, 지금까지 자세한 광주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정승호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훈 노수련. 네. 지금 하나 짚어볼 게 이 손학규 경기지사의 이야기인데 네. 지금 이제 러브콜이 막 쇄도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네. 정계 은퇴를 선언한 분이 네. 이런 상황에서 복귀할 수 있는 명분 네.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명분도 당연히 현재로서는 약하고. 예. 왜냐하면 현재 만일에 손학규 대표가 복귀한다면 비노의 수장밖에 안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비노 친노를 떠나서 야당의 전체적인 지지자들이 손학규가 없으면 정권 교체 못한다. 그러한 정말 열망으로 끌어오를 때 어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나라를 위한 내가 비록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정계 은퇴의 약속을 다시 번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 건데 현재 보면은 이것이 아직은 비노 수준의 요구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손 대표가 두 번을 사실은 야당 지지자들이 손학규를 후보로 써먹을 듯이 하다가 첫 번째는 정동영에게, 예. 두 번째는 문재인에게, 결국은 말하자면 두 번을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 그런 트라우마를 약속 번복이라는 정도를 딛고서 나오려면 손학규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는 아직은 미성숙된 여건이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손학규 전 의원, 이분은 전체 야당에서 보면 굴러온 돌입니다. 원래 여당, 새누리당에 있던 여당의 세 주자 중에 한 분이었다가 이제 탈당을 하고 야당으로 갔고, 방금 이제 말씀하신 바처럼 이 두 분이나 물을 먹은 이제 그런 셈이 됐는데, 또 하나 문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비노의 수장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번에 또 번복을 하고 현실 정치로 이만한 명분으로 돌아오면 또 한 번의 이 어떤 7세 이미지가, 예. 쉽게 말하면 7세 이미지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정치적 어떤 이익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는 이런 모습으로 또 비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참 답답하게 생겼어요. 이 차기 대권 주자로 1위를 쭉 달리던 분인데, 이분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에 있어서 호남을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 아무런 승산이 없단 말이에요. 예. 어떻든 호남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호남에 지분을 주면 차기 대권 주자로 일어설 수 있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가령 이제 유승엽 의원이 왜 공천혁신특위 이런 걸 만들어서 주승용 의원에게 그 책임을 주지 않느냐, 해라. 이러니까 곧장 기득권 정치하느냐는 식으로 곧장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 배경에는 이제 결사항전을 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 5.18 기념식에 간 입장에서 호남 민심을 얼마나 다독이고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어렵다. 예. 자, 노은지 기자. 자, 이게 여론조사 결과인데 좀 흥미로운 조사예요. 보니까 천정배 후보가 왜 당선됐는지를 물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배경이 뭔가요? 일단은 공천에 문재인 대표가 관여를 했는데 예. 일단 천정배 후보 외에 이제 광주 서울 후보로 나섰던 정영택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가 조금 조영택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낮았었습니다. 근데 예. 경쟁력이 약한 후보, 그리고 이제 원하지 않는 후보를 공천했다,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좀 일단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네.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이미지, 일단 호남에 대한 소외론이 계속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감이 일면서 천정배 후보는 우리 호남 사람이다, 이런 예. 것 때문에 지지로 곧바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박성훈 노설위원. 네. 이게 신당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지도 조사를 해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남에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수도권 이런 데서 야권 지지자들은 지금 만일에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분열로 인해서 필패하지 않겠는가, 예. 이런 걱정을 크게 하고 있는 반면에, 호남 지역에서는 바로 야권의 심장인 호남에서 달라지면 전국의 야권 지지자들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어느 지역보다 강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그 강한 반감, 이런 것들이 만일에 단순히 호남 지역이 아니라 실제로 이대로는 어떤 내년 총선이나 후년 대선에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광주, 호남에서 가장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전국의 야권 지지자의 민심도 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호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한 걸로 보입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죠. 예. 이 호남 신당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는 것은 차기 주자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문제예요. 야권의 빅3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안철수, 손학규 중에 손학규 전 대표가 호남 강진에 집거를 9개월 동안 했다 해서 호남 대표로 갑자기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박지원 전 당권 후보는 당권에 출마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자고 주장한다, 이 말씀을 계속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대권 후보로 올랐을 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남 신당은 이게 차기 주자를 어떻게 옹립할 수 있느냐,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문제와 곧장 직결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호남 신당에 대해서 호남 지역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호남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 지역민들 생각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집권이에요. 정권 교체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리고 총선에서 이길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불만이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문재인 대표의 대항마가 나와서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당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그것은 오히려 어떤 지역당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예. 이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호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거 문재인 대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 4.29 재보선 여기에서 결국은 공천 실패로 예. 결국은 많이 낙선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호남신당을 만들어서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불만이 있지만 겉으로 표출하는 거는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노은지 기자, 현장에서 이제 의원들 많이 만나잖아요, 정치부 기자들. 네. 예. 근데 지금 하종대 부국장도 좀 뭐 취재를 따로 하신 건데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의원들이 야, 이거 지금 깨고 나갈 거냐 말 거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일 텐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수습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뭐 재보선에서 전패를 하고도 대표가 나오는 어떤 이제 태도에 대해서 실망을 일단들 많이 하고 있고요. 당 대표로서 어떤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비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많고, 그래서 일단 뭐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는 그 혁신기구에서 어떤 쇄신안을 내놓을지 그 정도를 봐야겠지만 당내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참, 이 분당이라는 것, 신당이라는 것 참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박성훈 논설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문재인 대표가 말하자면 당 혁신기구 하나 던져놓고 그리고 미발표 성명을 통해서 사실은 속내를 드러냈듯이 지금 대표를 흔들려는 이것에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 낡은 세력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아까 얘기 나온 너희들이 종자가 있어? 대선 후보 내세울 수 있어? 예. 라고 지금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변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호남신당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호남신당으로 한다면 과거 민국당, 그 영남 지역에서 공천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국은 딴 살림 차리고 나갔다가 결국 망했는데 그러한 되풀이를 하는 호남신당은 실제로 만들어질 수도 없지만 만일에 이것이 호남신당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선 후보 자체를 왜 문재인밖에 없느냐. 오히려 문재인으로는 대선 이길 수 없다. 이런 것이 아까 손학규에 대해서 만일에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더 높아지고 예.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호남신당의 문제가 아니라 야권의 지형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아마도 앞으로 많은 부분을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표 내일로써 취임한 지 100일이 됩니다. 당선됐을 때 그리고 50일이 됐을 때 메시지를 내놓은 게 있었죠.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서민경제를 지키겠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 50일 동안 우리가 마늘과 쑥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50일 또 더 마늘과 쑥을 먹어야 우리 당이 제대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마늘과 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마늘과 쑥을 먹고 힘을 어디에 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노은지 기자, 내일 100일인데 메시지가 100일 기념 메시지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없습니까? 일단 뭐 5.18 기념식 그 당일이 공교롭게 100일인데 원래 이제 호남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당원과의 만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예. 당원과의 만남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없어요? 뭐 100일 기념행사도 지금으로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100일을 자축할 때가 아니지 않냐. 예. 당분간은 당 상황 수습하는데 그리고 쇄신안을 마련하는데 열중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초계파 혁신기구 카드를 문재인 대표가 꺼내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 그걸 내놓는데 일단 주력을 할 계획이고요. 근데 일단 그 초계파 혁신기구 카드조차도
친노계가 아닌 비노계에서는 뭐 약간 이제 콧방귀를 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대로 당 수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불만들이 나와서 일단 이것들을 내놓고 수습하는 게 우선이고 축하 행사는 일단 정리되는 걸 봐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재인 대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느냐, 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뭔가 하면, 이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아까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벌이겠다. 그 다음에 서민경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 또 하나 그 민주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민주화 이런 것은 이미 먹히들지 않은 지 오래고, 서민경제는 새누리당이 더 자주 얘기합니다. 예. 유승민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을 할 때 한 얘기가 꽂혀 서민경제예요. 그게 보수 쪽에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지만 서민경제를 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근혜 정부와 말만 전면전이라지 새롭게 카리스마를 형성을 할 어떤 정책 어젠다가 없다는 거예요. 문재인 그렇군요. 대표에게는. 예. 문재인 대표가 국민에게 던질 어떤 메시지,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형성할 어떤 그 아젠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젠다가 없다 보니까 카리스마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비노 쪽에서는 문재인 대표를 두고 역시 이제 패권주의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보면 역시 이거는 호남 패권주의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역시 당 안에 내분에만 묶여있는 문재인, 작은 문재인으로 국민들에게 비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이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문제 리드를 할 어떤 내공이 갖춰져야 되고, 예. 그 카리스마를 형성할 어젠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문재인 대표, 지금 뭐, 해도 할 말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정말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는 바로 당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어찌 구한단 말이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난감하네. 주승용 최고위원께서도 가급적 빨리 최고위원 업무에 복귀해서 당의 정상화와 단합에 앞장서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대표의 그 자격도 없고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제명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당원들이 뜻이 아마 담기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좀 제명 얘기는 좀 약간 많이 나간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대표 사퇴야 뭐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제명을 해야 된다는 건 글쎄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서 하는 소리겠지만 예. 지금 뭐 문 대표를 어떤 그 제명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좀 아마 그 당원들의 일반적인 목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무엇보다도 대표가 이 상황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 당원으로서의 말하자면 그 직무를 위배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좀 강한 용어를 쓴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 문재인 대표가 과연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해법, 거기에는 대표직 사퇴를 포함해서 어떤 그 제대로 된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어떤 당원으로서 호적을 파야 된단 말, 예. 이런 좀 그런 그 화난 목소리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저런 일이 실제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박지원 의원도 보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야, 야구 감독도 성적이 안 좋으면 그만두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만두라는 얘기인지 아닌지 어느 길이 정권 교체의 길인가요? 또한 패배는 야구 감독도 책임집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길이 정권 교체의 길인가 이렇게 사퇴하라고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자 지금 중요한 게 노은지 기자 오늘 야당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려서 혁신기구 어떻게 만들겠다 대충의 윤곽을 짰죠. 네. 그 윤곽을 짠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당장 어떻게 하겠다 결론을 내기에는 회의 시간이 조금 부족을 했는데요. 1시에 예. 시작을 했고 문재인 대표는 3시 비행기를 탔어야 했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데 그쳤습니다. 일단 정리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혁신 기구를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출범시킨다.
이것을 목표로 위원장 인선을 서두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6월 이내에는 쇄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또 외부 인사를 영입하게 되면 각각의 장단점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겠다. 그리고 혁신기구에서 공천과 인사 쇄신, 당무 혁신 이런 것들을 다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혁신위를 출범시켜서 중립적인 인사들로 해서 당을 혁신하겠다. 네. 이런 구도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이 구도가 얼마나 사퇴 카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요. 이번 시청자 질문은 전원책 변호사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주 언론에 흘린 성명서에서, 언론에 흘렸다고 표현을 하셨네요. 맞는지도 이제 짚어주시고요. 성명서에서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공천권 때문에 당을 흔든다 이렇게 비노를 했었죠. 그래놓고 혁신위를 만든다는 건데 친노의 이분법 DNA가 혁신위에서도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친노의 고질적인 병폐, 그러니까 남과 나 이렇게 가르는 이분법, 이게 혁신위에서도 결국엔 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한 건데 이 흘렸다는 얘기하고 이 이분법 DNA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뭐 야당의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만은 혹시 진행자께서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선이 정확히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런 어려운 질문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노선이 뭐냐고요? 정치부 기자들이 하면 정치부 기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노선이다고 명쾌하게 답변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아니, 기본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 위하자는 정당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뿐 아니라 새누리당도 늘 하는 얘기가 서민과 중산층 얘기합니다.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재벌 위한다는 소리는 당연히 안 할 것이고 새누리당도 재벌 위한다는 얘기 어디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선이 불분명한 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노선이 불분명하다. 친노와 비노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지금 지난주 언론에서 흘린 성명서 사실 저는요 이 고도로 계산된 어떤 전략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흘린 것 자체를 뭐 언론에서 벌써 삼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작성을 과연 문재인 대표가 한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문재인 대표는 본인이 직접 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최고위원들에게 미리 사진을 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흘러나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본인은 부인을 했고 또 최고위원회에서 직접 하신 말씀은 기득권 정치를 공격을 하면서 이래서는 당의 미래도 희망도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이미 핵심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흘린 건 맞는 거고 지금 혁신위를 만든다 이랬는데요. 혁신이 만든다는 얘기는 새정치민주연합뿐 아니고 새누리당이든 뭐든 위험해질 때마다 늘 비대위 혁신의 얘기가 늘 나옵니다.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도 이상돈 교수를 영입을 해서 일종의 혁신위 비슷한 걸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발이 부딪히거든요. 역시 이번에 혁신위가 힘을 가지려면 문자 그대로 당의 대표가 어떤 영향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장 유승엽 의원이 뭐 공천특위 같은 걸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이 혁신위가 어떤 힘을 가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혁신위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의 소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한번 지켜는 봐야 될 텐데 자, 중요한 포인트.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지금 분당 얘기 조경태 의원도 하고 뭐 박주선 의원도 분당 얘기를 슬슬 꺼내고 있는데 분당이 어려운 실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박성훈 논설위원이 좀 짧게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 명분이 될 텐데요. 명분이 재보선에 전패했다. 이 자체가 분당의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명분이 되려면 바로 지금의 새정치연합으로는 도저히 정권 교체 못한다. 이런 것들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절대적 다수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그런 수준에까지 이루어졌느냐 보면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은 것 명분이 좀 부족하다. 자, 그다음에 깃발 들 사람이 없다 이거군요. 이것은 같은 창당의 주체의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 박주선 의원, 박지원 의원 이런 현역 의원들이 현재 각을 세우고 있는 의원들이 다 새로 당 만들자라고 한들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그 당으로 누구가 정권 교체할 것인가? 실제로 그 대선 주자가 손학규든 안희정이든 예를 들어서 안철수든 이런 어떤 유력 주자들이 다 같이 정말 새로운 정당으로 모색하겠다라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과거 DJYS가 결심했을 때와 같은 동력을 얻기는 힘들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게 분명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온건파는 역시 온건하다. 역시 체질련에서 소위 얘기하는 친노 세력은 운동권, 386 운동권들이 과거 투쟁 경력이 중심이 돼서 어떤 결행을 하면 정말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만 예. 현재 이른바 비노 세력은 그 조직화돼 있지 못하고 체질 자체도 상당히 좀 온건한데 예. 여기에 중심마저 현재 뚜렷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일단 분당 가능성, 당을 새로 만들 가능성, 호남 신당 가능성 이런 것들은 조금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